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치, 사회의 진짜 이야기, 중앙정부부터 국회, 지방정부, 의회까지 보도뒤에 숨겨진 비하인드와 뜨거운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세종시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첫 출연인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종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 이현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세종시 국정감사를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의 좀 입장을 듣고 싶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제주처럼 정률제로 교부세 3% 정도로 정률제로 받자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의회 입장은 어떤 거예요? 시의회에서도 몇 년, 그러니까 지난 3대, 2대 때부터 선배 의원님들 때부터 다양한 연구 모임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 보통교부세 보정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어떤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마침 시청 쪽에서도 그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의 상가공실 증가나 이렇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나 이런 거를 행정수도에 가지고는 이제 도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옛날에 왜 이명박 정부 때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계획이 한번 틀어진 적이 있잖아요. 기업도시로 맞아요. 가자. 네, 맞아요. 딱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마침 제가 지방소멸에 관해서 토론을 좀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다가 맞습니다. 인구가 감소세로 9월에 순유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근데 다시 그게 회복이 됐고 어제 기준자로 보니까 39만 9천 정도로 해가지고 회복이 좀 되는 추세였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이 인구 문제나 출생아 수 감소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활 기반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국감을 보다가 어떤 의원님이 우리 이현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행정수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은 행정수도는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국회도 내려야 되고 대통령실도 내려오고 하면 그 상황, 그거 완성된 다음부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완성된 다음에 그런 진단이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의회가 지금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 그러니까 제주처럼 정률제 3%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세종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연구 모임이나 토론을 통해서 항상 내리는 결론은 제주시와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률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지금 이제 이 보통교부세 특례랄까? 그게 26년, 이제 내년 되면은 또 끝이 나거든요. 네네네. 세종시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동안에 완성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야말로 행정수도 세종에 관한 그 기조가 계속 춤을 추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인 만큼, 국가에서 만드는 도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게 정률제? 아니면 지금 사실 저희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안사수를 할 때 부산시 기장군처럼 세종시 연기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었으면은 훨씬 더 보기가 이게 주장하는 바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잡지 못했던 게 지금의 좀 큰 타격으로 돌아오지 않나. 지금 정률제로 어렵다고 하면 그럼 저희도 만약에
기장군처럼 부산 기장군처럼 저희가 자치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만들건 간에요. 선행돼야 되는 문제는 네네. 조금 얘기를 틀어볼게요. 네. 타 도시에 이제 더 인구가 많거나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 의원님들은 또 그 지역 구민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으로 네. 무언가 뺏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날카로운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국감에서 네네. 그런 발언을 하신 의원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네네. 근데 세종시가 만들어진 목표가 뭔지를 공감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그렇게 집중이 되면 대한민국은 다 죽습니다. 어차피 네네. 그 소멸의 여파가 수도권에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인식 전환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지금은 내 살을 떼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부터도 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시가 또 노무현의 도시 아닙니까? 만들어진 목적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저도 국정감사를 제가 지켜보니까 확실히 수도권 국회의원 정서가 다르죠. 네, 너무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그거죠. 내 지역의 인구는 너네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왜 니들은 그런 많은 특혜를 받냐.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탄생의 배경을 자당 의원들도 망각하고 있는 게 저 보이더라고요. 네. 국감 보면서.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라든가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주지의 시청이나 의회나 이 세종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네네. 행정수도 완성의 이슈가 세종시만을 위한 이슈가 아니라 네네.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맞아요, 내 맞아요. 이익이 중요한 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약 이게 자치분권이나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더 가속화되지 않겠어요? 그 인식 그렇죠. 자체가? 결국에는 네. 내 지역구 지키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네네. 타격을 받고 그 여파는 반드시 수도권에도 맞습니다.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침 이게 내일 또 발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방소멸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네. 세종시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아닙니다.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이미 전이전동 소정같이 읍면지역, 면지역 특히 네네네. 벌써 지방소멸 그 지수가 0.2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지방소멸 그쵸. 확률이 높다는 건데 그렇게 됐고 이제 신도시마저도 중3 학생들이나 네네. 뭐 유출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좋은 학교를 찾아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외부로 네네. 가족 단위가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계속해서 미뤄지고 맞아요. 계속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자치구나 자치군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그래서 지방소멸 기금 같은 것도 네네. 이 단층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네네. 그 좀 보조 개정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네네. 이거는 행안부 그 지침 정도 개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단층제를 없애고 그러니까 자치구가 생기면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역이랑 그 기초단체랑 그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게 한 3대 7이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로 내려올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더만큼 생기기 때문에 현재 받는 보통교부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내내 연구해 왔던 네. 것처럼 마침 이번 타이밍에 시청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참 저는 반가운 마음인데요. 네네. 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내내 요구를 했고 연구 모임도 계속 했었고
항상 정률제를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된 다음에 네네. 예.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또 자치구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정리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야 예전에 외국 투자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조성 때문에 특례가 생긴 거잖아요. 정유세 3% 정도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우리 보통 종부세가 세종시로 가면 어쨌거나 뺏긴다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인구 소멸과 더불어 자치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산실인 세종시가 잘 돼야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일이고 이게 세종시를 보면은 세종시 소멸 단계를 보면은 면 단위부터 소멸되는 게 네네. 딱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관, 기본소득이라든지 요새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게 같이 되면서 읍면이 고로 발전하는 이 세종시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종시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도 뭐든지 시험하기가 참 좋은 도시라 이것저것 많이 시범을 하는데 정작 모르모트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계속 남지 않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또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의원님 말씀대로처럼 저희가 어쨌거나 계획된 도시잖아요. 물론 도농 복합 도시가 됐지만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우리 또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세종시에서 테스트 베드로서 이런 정책들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시의회나 시청이나 한 목소리를 내서 그런 유치 작업에 조금 가치를 좀 의견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동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제가 보통교부세가 제일 많이였고 네. 그리고 어떤 의원께서 행정수도 완성으로는 세종시가 살아남을 수 없다.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까 제가 예, 초반에 말씀하셨고요. 이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국정감사를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보도자료도 없고 저희 컨셉이 보도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투기 의혹으로 사업을 접었던 산업단지가 똑같은 사업자가 사업명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이 제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 오시죠. 세종에서 산단을 둘러싼 변경유착 의혹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법인이 K마이스터파크라고 있었습니다. 이 법인이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기능한국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이자 이존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대표이사인데 윤 씨라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이모 씨인데 이분이 지난해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있어요. 2022년 5월에 윤모 씨의 회사 비전 세미콘이 K마이스터 산단부지 인근 연동면 노송리 일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누구로부터 이전받았느냐?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모 씨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23년에 세종시에서 K마이스터 산단 사업 설명회 합니다. 근데 설명을 누가 했느냐? 민간이 해야 되는데 당시에 경제부시장 이모 씨가 했어요. 그리고 총선 출마하면서 이 산단을 공약을 발표합니다. 경제부시장을 누가 임명하죠? 세종시장. 시장 임명하죠. 산단 사업 시행자 대표, 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세종시장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명확하게. 당시에 이 때문에 지역 정가가 굉장히 시끄럽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이 큰 사업을. 그런데 정경유착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산단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그린랩이라는 법인이 세종시에 투자 의향서를 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세종시가 그린랩 산단 지정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랩 법인의 대표가 누구냐? 그 윤모 씨예요.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투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골프장, 호텔, 식당가, 산업단지에 골프장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올해 1분기에 산단 지정 계획 신청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골프장이 있으니까 반려를 한 거예요. 세종시도 수용을 했어요. 안 된다. 심의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산단 조성한 후에 세종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골프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 된다. 반려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완하지도 않고 2분기에 또 냈어요. 내자마자 세종시는 고시를 해버렸어요. 사업 계획이 적절치도 않은데 입증도 안 되는데 그냥 고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무리하게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압박을 당했을 거다. 이런 추측이 되는데 산업연구원장님, 그동안의 전례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나면 국토부 강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이나 반려했는데 국토부가 강행한 거예요, 이거를. 유착 의혹이 있어서 저번에 소리를 했었는데 왜 또 이거 하죠? 이거는 지금 2년 안에 다 해버리고, 저는 이거 국가산업단지 하는데 공공이거든요, 이거는. 7년 걸렸습니다, 7년. 어떻게 민간 산단을 2년 만에 해치워요? 지금 세종시장 내년 선거거든요? 내년 6월 전에 끝내버리려고. 이거, 의원님, 이거 정적 유착의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죠. 네, 살살 풍기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세종시 국정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이현정 의원님하고 이슈 될 만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선호시대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있거든요. 뭐요? 구독과 조떼꾸알 부탁합니다. 그거. 네, 맞습니다. 다시 선호시대 조떼꾸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